안녕하세요. 명상 코치 겸 배우 단테라입니다. 저는 직업이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워낙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시간이 날 때 굉장히 많은 영화를 봅니다. 제가 우울증에 걸릴 때는 하루에 3편씩 매일매일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저는 영화를 사랑하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영적인 메시지가 잘 담겨 있는 영화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명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눈으로 수행자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영화평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영화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영성이 담겨 있어서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페노메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는 아마 여러분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존 트라볼타라는 유명한 미국의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고요. 1996년도의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또 감동적이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져서 당시에 흥행도 크게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정말로 인상 깊어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 영화에서 제가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이 영화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이 시나리오를 집필할 때 굉장한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혹은 아주 오랫동안 어떤 정말 깨달음에 관한 어떤 수행을 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영화를 따뜻한 힐링 영화 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명상 코치가 본 영화. 자, 제가 편집을 짧게 해놨으니까요. 우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영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네. 제가 몇몇 부분을 짧게 편집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야말로 이 영화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핵심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현실이라면은 실제로 이 주인공은 어떤 깨달음에 관한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완벽한 깨어남을 딱 이렇게 이루고서 이런 능력들을 이제 발휘하게 되었겠지만 저는 아마 예수도 그랬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처도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가 몸이라는 그 착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면 저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권능들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우주를 진짜로 환영으로 보는 그런 경지에까지 다다르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영화적으로 어떤 수행의 과정이나 깨달음을 뭐 보여줄 수 없잖아요, 이미지적으로.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외계인이 마치 이 주인공에게 섬광을 번쩍 이렇게 쏘여가지고 어느 날 이 주인공의 두뇌를 활성화시켰다. 뭐 이런 식의 설정으로 그냥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설정을 다루고 있지만 진짜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전 바로 영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조지가 되풀이하고 있는 말이 있죠. 어, 우린 그냥 에너지다. 이렇게 연필을 굴리면서 염력을 좀 행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니까 그 수학자로 추정되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죠. 연필은 연필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수학자의 눈에 초능력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속임수냐라고 했더니 주인공이 말하죠. 이건 그냥 협력하는 거라고. 어, 나와 이 연필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학자가 말하죠. 뭐 나무로 만들어졌단 말이냐? 우리가 그랬더니 조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에너지요라고 말하죠. 사실은 현대 양자 물리학이라는 과학의 어떤 분야는 우리가 사실은 이 우주가 모두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미립자의 세계까지 가서 쪼개고 쪼개면 결국은 에너지인데 나를 이루고 있는 것도 바로 에너지고 볼펜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수첩을 이루고 있는 것도 모두 다 에너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같다라는 얘기를 양자 물리학에서도 이미 하고 있죠.
그 얘기에 크게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난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조지가 그 수학자에게 자신을 그냥 완전히 분리된 그냥 이상한 존재로 보는 과학 수학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살아있는 자기의 그냥 심장 어떤 생명을 꺼트려서 자기 뇌를 열어보고 싶어하는 그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되게 화가 나는데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냥 어떤 자기의 욕망의 도구나 목적으로 보는 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마치 어떤 여성의 성을 착취하거나 그렇게 성적으로 대상화시키는 그런 뭐 남성들이나 혹은 이 과학자가 조지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나 차이가 없죠. 어쨌든 네 목숨을 그냥 너 죽어라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너의 살아있는 뇌를 열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과학자 앞에서 또 조지는 얘기하죠. 누구든 나처럼 될 수가 있고 남은 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또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할 개인적으로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비록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그 남은 한 달, 두 달 혹은 한 시간, 두 시간이 결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한 시간 동안도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삶이라는 건 소중한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또 그런 면들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조지가 제가 편집하면서 보니까 한마디 똑같은 말 하더라고요. I wanna go home. 난 집으로 가고 싶다고. 저한테는 이 대사도 약간 좀 의미가 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온전한 생명으로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이상한 대상으로 혹은 뭐 어떤 나의 특정 부분만 나를 대상화시켜서 보는 존재 앞에서 나는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를 조지가 2번이나 반복을 하는데 이때의 집은 그냥 조지의 그 물리적인 하우스가 아니라 저는 다르게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집은 언제나 사실은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죠. 신은 우리 마음 안에, 참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저는 조지가 가고 싶어 했던 집이란 그것을 상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비유가 나오죠. 조지가 이제 갑자기 평범한 그냥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던 조지가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면서 갑자기 막 외국어를 하기도 하고 염력이 막 생기고 그리고 뭐 어떤 발명들을 막 하고 지진을 막 몸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마을 사람들이 보면서 조지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를 경계하고 이제 따돌리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그 와중에 조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알게 된 것들을 같이 전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조지가 보기에는 당신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지는 이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바자회에서 조지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조지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짧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같습니다. 조지가 그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콜로라도에 있는 미르나무 숲이다. 사람들은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 분리된 것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실 알고 봤더니 한 뿌리의 거대한 숲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대사가 이 영화의 사실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따뜻한 사랑 영화 혹은 뭐 재밌는 그냥 뭐 신기한 초능력 영화라고 그냥 치부하고 말 수도 있는데 저는 단지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그 정도의 얘기만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조지의 이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지를 경계하면서 어떻게 염려가 생긴 건지 막 물어보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막 겁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압권이었던 것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아픈 자기의 아이를 데려와서 조지에게 다가와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인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2024년 지금 이 세상에
예수나 혹은 부처처럼 온전히 깨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엔 초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어떤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와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의 능력에만 현혹되고, 그리고 그를 우상화합니다. 나와 다른 별개의 존재로. 그가 아무리 나와 여러분은 같다고, 나도 여러분도 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를 나와 별개의 존재로 떨어뜨리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그를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미국의 FBI, 공군, 정부처럼, 혹은 과학자들처럼 그를 이용하려고, 혹은 이용하려고 하거나 두려워서 경계하기만 하거나 할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그리고 자기의 절실한 삶의 문제들을 가져가서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건강한, 이런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지금의 거대 종교들처럼 우리는 현대의 또 다른 어떤 정말 완전히 깨어난 존재가 나타나도 그를 그렇게 대할 거라는 그런 어떤 서글픈 좀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화가 정말 좋았던 것은 이 영화의 분위기가 시종일관 따뜻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배경이 되었던 마을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고, 주인공도 굉장히 따스한 성품으로 그려지고 있고, 영화의 톤도 굉장히 따뜻한 약간 오렌지색을 띠고 따뜻한 분위기로 미장센도 만들어져 있는데, 마지막에도 온전히 절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편집하는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지가 이제 뇌에 있는 종양 때문에 죽고 나서, 사실 이제 이것도 이제 영화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죠. 어떤 이제 그 외계인 같은 존재의 그 섬광을 본 이후로 조지는 완전히 깨어나서 이제 능력들을 쓰고 자기가 만물과 막 조응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는데, 사람들은 조지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조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죠. 도저히 조지가 이 지금 상태로는 사람들과 이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영화에서는 외계인으로 표현되는 그 존재가 다시 한번 조지에게 섬광을 쏴서 조지의 머릿속에 종양이 생긴 걸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한 인간이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나서 어떤 능력들을 행하고 분리된 몸 이상의 어떤 것들을 행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이 영화에 잘 그려져 있고, 도저히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조지는 결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 뇌에 생긴 종양 때문에 그가 똑똑해졌던 거였다라는 설정을 이제 다시 또 섬광을 봄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조지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뇌종양으로 죽게 되는데요. 조지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조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던 대학 교수가 뒤늦게 찾아와서 그 여주인공 레이스가, 조지와 사랑했던 레이스가 그 교수에게 조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그 조지가 사줬던 자기가 만든 그 의자에 앉아서 흐느껴 울다가 문득 눈앞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아마도 그 나무는 미루나무였겠죠. 콜로라도 숲에 있는 그 미루나무처럼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울음을 그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직관적으로 그 순간 레이스가 이해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진짜 조지는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사라진 건 단지 조지라고 생각했던 그 육체의 형상이지, 실제로 조지는 에너지로서 이 나무에 흔들리는 바람으로 그냥 이 세상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조지는 참으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전 레이스가 직감적으로 이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아주 깊은 내면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단순히 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레이스는 조지를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그가 떠나고 나서 미르나무를 본 순간 문득 깨달은 것이었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또 그 나무를 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영화는 조지는 떠났지만 조지가 남긴 유산들로 또 행복하게 다시 살아가는 이 마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아는 지인과 함께 그 최민식 씨가 악당으로 나오는 루시라는 영화를 보고 저는 루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런 액션 영화에서 그런 영적인 진실을 다룰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마지막에 루시는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잖아요. 어디에나 어떤 시간에나 존재하는 그 신이 되었다는 비유죠. 한마디로 완전히 깨어났다는 그런 비유인데, 저는 깨달음에 대한 되게 굉장히 놀라운 비유라고 생각해서 매트릭스 다음으로 놀랐던 영화가 바로 루시였는데, 저의 그런 해석을 듣고 제 지인이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좀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뭐 빨간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은 다 빨간 것처럼 수행자 입장에서 보는 또 영화는 또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노메논이란 영화를 좀 그렇게 영적인 시선으로 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이 영화에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춘 리뷰는 전혀 없기에 제가 한번 이 리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재미있으신가요?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음에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를 제 관점에서, 수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봤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한 뿌리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 콜로라도 숲에 있는 그 거대한 미루나무 숲처럼 우리 75억 인구는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 좀 더 과학적으로, 양자물리학적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그냥 에너지로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사실은 동일한 존재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 시간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라는 거. 에너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뭐 사라지거나 흩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주를 이루는 근본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영원 불멸한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면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종차별, 동물들 잔인하게 학대하고 자연을 우리가 막 함부로 이렇게 막 착취해가지고 막 이 지구의 기후위기를 가져오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마치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새끼발가락을 막 칼로 막 이렇게 막 도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영적인 사실들을 영화적으로 쉽게 굉장히 잘 풀어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